제가 본 최악의 경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 당장 팬들과 감독 사이의 단절이 명백한 상황에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승리뿐입니다. 호 감독의 처지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해해요. 압박이 청나잖아요. 다들 감독보다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감독은 정말 힘든 직업이죠. 선수로 뛰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하지만 포스텍 감독은 지금 굉장히 외로워 보여요. 경기 중에 팬들 응원도 못 받고 있어요. 보드진도 이미 지지를 철회했을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선욱입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오갑니다만 개인 SNS에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언급은 안 할 수 없어서 짧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간밤에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패배를 또 했고요. 앞서 후토크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첼시도 요즘에 좀 경기력이 들쭉날쭉했었는데, 물론 콜파머 돌아오고 니콜라스 잭슨 돌아오고 많은 선수들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첼시 전력이 조금 나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토트넘도 마찬가지거든요. 토트넘도 최정예 라인업에 가까운 그런 조합을 구성을 해서 오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이 썩 좋지를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슈팅도 많이 때리질 못하는 경기였고, 이제 후반 막판 들어가지고 좀 몰아붙이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기기 힘든 경기를 했고, 첼시를 상대로 약한 모습, 여전히 극복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현지 반응들, 현지 주요 매체 평가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데일리메일, 풋볼 런던, 또 스쿼카, 이브닝 스탠다드, 기브미 스포츠 이렇게 5개 매체 평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손흥민 선수 평점이 그렇게 낮진 않아요. 우리가 기대치도 있고 이날 활약상이 그다지 도드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만, 후토크 댓글에 보면은 좀 손흥민 선수가 최악의 평점을 받은 것처럼 나왔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AI 평점 같은 경우는 이제 볼 터치나 슈팅 숫자 자체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반영이 덜 된 면이 있습니다만, 현지 주요 매체들의 평가는 조금 달랐다는 거. 전체적으로 최고 평점을 받은 선수는 비카리오입니다. 비카리오가 초반에 약간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안정된 수비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스펜스도 좋은 점수 받았고, 베리발도 좋은 평가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5점대인데 손흥민 선수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5.9점을 받았습니다. 최악의 평점은 메디슨과 이제 오도베르가 받았고요. 자, 먼저 스탠다드 킬팩트릭 기자의 현재 평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손흥민 선수에게 6점. 극장 동점골이 산체스 골키퍼에게 막힌 순간 동점골 넣을 뻔했다 이거죠. 토트넘에게 가장 아까웠다. 도미닉 솔랑키에겐 7점. 아주 호평을 했네요. 킬팩트릭 기자가 솔랑키한테 굉장히 우호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날 제가 보기에도 공격수라는 카테고리로 보면 좀 아쉽긴 했지만 정말 팀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공을 영리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골 냄새를 맡지 못했고 카이세도에게 봉쇄가 됐다. 파페사르 7점. 중거리 슈팅으로 동점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카이세도에게 파울을 범해서 경고를 받고 골은 취소 엔딩. 그러니까 베리발을 사실 좀 일찍 뺐다는 비판을 많이 들었습니다. 뒤에도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베리발 나갈 때 현지 분위기 장난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신 들어간 사르가 만약에 골을 넣거나 했으면 포스트코글루 감독 다시 어깨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카이세도를 걷어차서 그 장면이 이제 파울 선언이 돼버렸기 때문에 VAR을 통해서 오히려 옐로 카드를 받고 골은 가져가지 못했던 파페사르였고요. 하지만 그 슈팅은 상당히 멋있었습니다. 자, 윌슨 오도베르 5점. 진짜 오른쪽, 왼쪽 손흥민이 다른 시즌보다 좀 저하가 돼 있다고 하지만 오른쪽 윙어는 정말 누굴 갖다 써도 좀 답이 안 나오는 토트넘인데요. 이번 경기 오도베르가 선발로 나왔는데 몇 차례 좋은 장면이 있었지만 곧 사그라들었고 후반 15분에 교체가 됐다. 평점 5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카스 베리발 7점. 베리발이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평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드리블로 눈길을 끄는 등 첫 1시간, 그러니까 후반 한 15분까지 가장 위협적인 모습 보였다. 베리발을 교체로 빼자 원정석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향한 야유가 터져나왔다. 그만큼 베리발이 최근 들어 가장 좀 안정된 경기력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날도 저는 좀 더 출전 시간을 줬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자, 로드리고 벤탄쿠르에게는 5점을 줬습니다. 토트넘 수비를 지키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모험적인 전진 패스도 해내지 못했다. 딱 자기가 해야 되는 거 2가지를 다 못했다는 거죠. 다음은 스쿼카입니다. 여기는 이제 통계 위주로 이제 평점을 매기는데,
제가 평점으로 약간 변환을 해가지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65%, 뭐 80%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봐주시고요. 손흥민에게 65%, 6.5점. 이 경기 토트넘에서 가장 좋았던 찬스를 놓쳤다. 기대 득점 값이 0.59에 달하는 유효 슈팅이었다. 그래도 슈팅 2개와 상대 파이널 서드에서 13개의 패스를 성공시키는 등 토트넘 선수 가운데 공격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 도미닉 솔랑키 4점. 네. 볼 터치 21번으로 최소 터치를 기록했다. 슈팅 하나도 없었고 파이널 서드에서 공을 따는 것도 한 번, 성공한 패스는 6개에 불과했다. 스탯 기준으로 하면 솔랑키는 리그 최악의 공격수죠. 네. 하지만 감독이 요구한 거를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거니까 솔랑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겁니다. 제임스 메디슨에게 6점, 토트넘의 가장 큰 찬스를 만들어냈고 35개 패스 중 34개를 성공시키긴 했지만 크로스 2개가 모두 빗나가고 볼 탈취는 1개밖에 하질 못했다. 전체적으로 수치로는 드러나지 않는 부진이 있었던 메디슨이고요. 자, 비카리오 골키퍼에게는 8.1점을 줬습니다. 자, 5개 유효 슈팅 중 4개를 막아냈는데 그 중에서 3개는 박스 안에서 때린 슈팅이었다. 유일한 실점 장면에서 판단이 아쉽긴 했다. 다음은 데일리 메일입니다. 손흥민에게 6점. 선발 복귀전에서 막판 황금 찬스를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잠잠했다. 제임스 메디슨에게는 5.5점. 선발 복귀전에서 3미들의 일원으로 뛰었는데 첼시의 끊임없는 압박에 버티질 못했다. 베리발 대신에 메디슨이 교체가 됐어야 된다고 본다. 네, 저도 좀 공감합니다. 윌슨 오도벨에게 5.5점. 딱히 한 게 없는 경기였고 64분에 존슨하고 교체가 됐다. 데스티니 우도기에게 5점. 우도기가 진짜 첫 시즌에 엄청났는데 부상당한 뒤로 폼이 정말 오래 안 올라옵니다. 매우 굼뜨게 움직이면서 엔조의 득점을 막지 못했다. 왼쪽에서 손흥민과의 연계도 좋지 않았다. 부진한 경기였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뒤에서 뛰는 풀백하고의 이 컨비네이션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좀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토트넘이고요. 차라리 뭐 스펜스랑도 그렇게 저는 손흥민 선수의 어떤 그 움직임이 이렇게 좀 잘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도기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올 시즌 보면. 마지막으로 기브미 스포츠입니다. 여기는 이제 손흥민 선수 6점. 오도베르처럼 손흥민도 종종 위험해 보일 때, 그러니까 이게 상대에게 위협을 줄 때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존재감이 옅어졌고 위협도 줄어들었다. 슈팅을 때리기 좋은 지점에 접어들어도 슈팅을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다. 오도베르에게도 6점. 네, 쿠쿠레아를 상대로 스피드를 이용한 드리블을 시도하면서 종종 찬스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너무 뻔한 시도였고 결국에는 교체가 됐다. 루카스 베리발에게 7.5점. 1대0으로 진 경기 7.5점. 공을 갖고 있을 때, 요거는 제가 볼 때, 조기 교체에 대한 아까 반발로 5점 더 준 것 같아요, 0.5점을. 공 갖고 있을 때 뭔가 보여줄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정말 열심히 잘해줬다. 네, 좋은 타격에도 불구하고, 후반 19분 만에 교체가 되면서 논란거리가 됐다. 미키 반더벤 7점. 막판에 약간 부상했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수비적으로 견고했지만 종종 니클라스 잭슨에게 어려움을 겪었다. 부상 당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경기 막판에 교체가 됐다. 굴리엘모 비카리오 7점. 불안한 출발이었지만 결국 스스로를 진정시키면서 수차례 선방을 보여줬다. 마지막으로 제이드 스펜스입니다. 7점. 공수에 걸쳐 모두 에너제틱한 활약을 펼쳤다. 산초를 정말 잘 막아냈고 공격의 가담에서는 위협적이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변화 일절 없고 선수들 경기 중에조차 스타팅은 매번 같을 수 있는데 경기 상황에 맞춰서 좀 첼시조차도 이런 변화를 줬잖아요. 정말 이게 참 무슨 똥 고집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합니다, 사람이. 네, 이 정도로 변화를 안 주고 계속 디펜딩 챔피언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리그 14위까지 떨어진 팀이 무슨 깡으로 일어나 모르겠어요. 참 유로파 리그 이제 프랑크푸르트하고 하는데 너무 분석하기 쉬운 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참 이제 또 현지 시간으로는 금요일, 토요일 이틀 쉬고 일요일날 낮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고 그 사이에 또 모르겠습니다. 상대가 워낙 약체니까 그 경기는 당연히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골 소식이 꼭 들리기 바라면서 이번 첼시 원정 경기 현지 반응, 현지 평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